매일 이것을 챙겨 먹으면 신장을 살려서 소변 거품을 사라지게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콩의 모양과 팥의 색깔을 닮아 콩팥이라고도 불리는 신장은 두 개가 한 쌍을 이루어 복부의 뒤쪽, 배꼽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장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하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신장은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은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고 체내에 점차적으로 쌓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줄 모르고 지나치다가 신장이 많이 손상된 후에야 발견되어 결국에는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이 조용한 장기라는 별명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장이 나빠지면서 몸 곳곳에 이상 신호를 보내는 징후 3가지와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음식 5가지, 그리고 식습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신장이 망가지면서 우리 몸에 보내는 신호 첫 번째는 거품료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럽고 걱정하기 쉽습니다. 일시적인 거품은 대개 신체 상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거품은 신장 건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변 속 거품은 단백질이 원인일 수 있는데요. 단백질은 양쪽 친화성 물질로 수분과 기름에 모두 영향을 미쳐 거품을 생성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일시적으로 단백질이 소변에 섞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과도한 단백질 섭취나 격렬한 운동 후 체온 상승으로도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품료가 지속되거나 크고 중간 크기의 거품이 여러 겹으로 쌓이는 경우에는 단백질이 일정량 이상 소변으로 배출되는 단백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신장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신장 기능이 떨어져 단백질이 필터링 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될 때 발생합니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원인일 수 있으며 신장염, 방광염, 전립선염 등도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품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소변색이 진하고 독한 냄새가 나며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야뇨증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전문의와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서 우리 몸에 보내는 신호 2번째는 부종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어있고 저녁이면 다리가 퉁퉁 부어있지 않으신가요? 신장은 체내에서 불필요한 물질과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 안에 수분과 나트륨이 쌓이게 되고 이 물질들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 조직에 쌓여 부종을 일으키게 됩니다. 부종이 생겼는지는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종이 발생하는 부위에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만약 눌렀을 때 살이 바로 올라오지 않고 멈췄다가 천천히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면 부종이 맞습니다. 부종은 특히 얼굴, 발목, 다리, 손 등에서 자주 발생하며 부종이 3, 4일 이상 지속되거나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서 우리 몸에 보내는 신호 3번째는 피로감과 식욕부진입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라는 거대한 양의 혈액을 걸러내는데 약 1에서 2리터 정도가 소변으로 배출되고 나머지는 몸으로 다시 흡수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몸 안의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맞추고 노폐물을 걸러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하지만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해 혈액이 탁해지고 그로 인해 피로감과 식욕부진으로 이어집니다. 무리한 신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곤을 자주 느끼고 입맛이 떨어져 식사량이 줄어드는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신장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허리와 옆구리에 지속적인 통증이 느껴지거나 등 쪽으로 느껴지는 통증은 신장 자체의 통증이거나 신장 주변 조직의 염증에 의한 것일 수 있으니 신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망가져가는 신장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기능을 살리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망가지는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음식 첫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신장 건강을 지원하는 훌륭한 식품으로 수분 함량이 매우 높아 신장이 효율적으로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신장염으로 인한 부종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 신장의 세포를 보호하고 신장의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 오이에 포함된 구연산과 마그네슘은 신장이 결석이 생기는 것도 막아주며 꾸준히 오이를 섭취하면 혈압 조절에도 유익하여 고혈압은 물론 저혈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오이는 신장을 보호하고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망가지는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음식 2번째는 충분한 물 섭취입니다. 신장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수적이며 체내 노폐물과 염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변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요로결석과 같은 문제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어 신장에 부담을 주고 결석이 생기기 쉬워지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혈액과 림프액의 양을 늘려주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하므로 물을 천천히 조금씩 나누어 마시면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찬물을 마시면 몸에 자극이 될 수 있고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체온 저하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망가지는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음식 3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이 작은 열매에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신장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 배출이 어려워지는데 블루베리는 칼륨 함량이 낮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염증을 감소시키고 신장의 해독작용을 돕습니다. 또한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기여해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유익합니다. 블루베리는 신장 외에도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며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K가 풍부해 뼈를 강화하고 시력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블루베리는 신장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슈퍼푸드입니다. 망가지는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음식 4번째는 사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과일인 사과는 식이섬유와 황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신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팩틴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며 수분 함유량도 높아 체내 수분 조절에도 좋습니다. 또 사과에 풍부한 폴리페놀이란 황산화 성분은 세포의 손상을 막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신장을 보호하고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늦출 수 있는데요. 여러 연구에서 사과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의 신장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할 만큼 사과는 신장 건강에 이로운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분들이 사과의 껍질에 많이 있으니 사과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망가지는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음식 5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은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많으며 비타민과 인, 무기질, 식이섬유 등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풍부한 과일로 비타민C가 피부 미용과 피로 회복, 노화 방지는 물론 면역력 향상과 혈액순환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무엇보다 레몬즙은 신장 건강에 큰 활약을 하는데요. 레몬즙에 포함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신장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장에 결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결석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녹이고 배출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레몬의 비타민C는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요로 감염 예방에도 효과적이어서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레몬즙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레몬은 신맛이 강해 그냥 먹기는 힘든 과일이기 때문에 레몬수를 만들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몬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레몬 1개를 세척해서 슬라이스하여 물 1에서 1.5리터에 넣고 우려서 먹는 방법과 레몬즙을 바로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몬을 물에 우려 먹기 위해서는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데요. 베이킹소다로 껍질을 문질러 씻고 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여러 번 헹궈줍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30초 정도 살짝 굴려주시면 껍질이 더욱 깨끗해집니다. 썰기 힘든 양쪽 끝은 남겨두고 레몬을 슬라이스해서 준비한 물에 담궈주세요. 이때 소금을 반 티스푼 정도 넣어도 좋습니다. 남은 양쪽 끝부분은 즙을 짜서 물에 섞어서 20분 정도 지난 후에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오이도 반 개 넣으시면 맛이 더 풍부해져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레몬즙을 이용하실 때는 입맛에 맞게 양을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레몬에 다량 함유된 구연산이 치아의 에나멜을 부식시킬 수 있어 드실 때 빨대를 이용하시거나 레몬수를 드신 뒤에는 입안을 헹구어 주고 30분 정도 후에 양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이 빈속에 드시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어 좋지 않으니 식후에 드시거나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신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 식단 관리도 중요한데요. 짠 음식과 인산염이 많은 가공식품은 피하시고 지나친 단백질 섭취나 진통제, 너무 많은 양의 영양제도 신장 건강에 이롭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폐는 우리 몸의 중요한 필수기관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 폐가 제 기능을 다하지 않으면 호흡곤란은 물론 피로감과 면역력 저하 등 여러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폐의 기능이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폐 건강에 보약이 되는 음식 5가지와 생활 습관, 그리고 망가진 폐를 살리는 특급 레시피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폐 건강에 유익한 음식 첫 번째는 광황입니다. 카레에 사용되는 향신료로 잘 알려진 광황은 주방의 황금 보물이라 할 만큼 건강에 엄청난 이점을 가진 식재료입니다. 광황의 노란색을 띠게 하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염 효과를 자랑하며 폐 조직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폐의 만성염증을 감소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커큐민의 면역 조절 효과는 호흡기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고 알레르기 반응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며 기도의 염증을 줄이고 점액 분비를 조절해 호흡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광황은 만성 폐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광황을 꾸준히 섭취하면 호흡기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광황은 심혈관과 뇌 건강, 기억력 개선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식품이니 우리 부모님들께서 주기적으로 챙겨 드시면 건강을 이롭게 하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광황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일상적인 식단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광황가루를 밥에 한 스푼 넣어 광황밥을 만들거나 광황차를 끓여 마시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광황은 공복에 드시면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고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위장장애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1-2g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약이나 항응고제 같은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폐 건강에 유익한 음식 두 번째는 무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폐렴은 매우 위험한 질병인데요. 이는 일반적인 폐렴 증상인 기침이나 가래 대신 식욕부진과 기력 저하 같은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증상이 더욱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거나 때로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폐렴이 암, 심장질환과 함께 노인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평소 폐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옛날부터 기침에 좋다고 알려진 무는 전통의학과 여러 연구에서도 폐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에 포함된 시니그린 성분이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는 기침을 완화하고 감기에 효과적이라 기침과 가래가 있을 때 무즙을 만들어 꿀과 함께 섭취하면 폐에 쌓인 염증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폐 건강을 위한 꿀팁 무꿀즙 레시피 소개해 드릴게요. 무꿀즙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우선 무와 꿀, 소독한 유리병만 있으면 됩니다. 무는 씻어서 껍질째 채 썰어주세요. 무의 껍질에는 배보다 비타민C가 10배나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껍질도 함께 사용하셔야 합니다. 껍질째 채 썬 무를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 담고 무가 잠길 정도로 꿀을 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유리병의 입구를 랩으로 꼼꼼히 싸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잘 막아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숙성되고 나면 따뜻한 물에 한 스푼씩 타서 드셔도 좋고요. 무꿀즙을 그냥 떠 드셔도 되는데요. 하루 3번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무꿀즙은 호흡기 질환과 폐 기능을 강화시켜 목감기나 기침, 가래, 천식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폐 건강에 유익한 음식 세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폐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폐 조직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비타민은 면역 체계를 강화해 호흡기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사과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폐 기능 개선에 큰 효과를 나타내어 사과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폐활량이 증가하고 천식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과는 폐 건강을 개선하는 데 유익한 음식인데요. 사과의 껍질에 많은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과를 통해 폐 건강을 증진시키려면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니 하루에 한 개의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폐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폐 건강에 유익한 음식 네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및 항박테리아 효과를 지니고 있어 폐를 보호하고 호흡기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성분들은 기관지를 강화하고 폐를 정화하며 몸속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특히 생강은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고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는 데 유용한 자연치유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생강의 항염증 효과는 폐에 쌓인 염증을 줄이고 호흡기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생강차를 마시면 폐를 진정시키고 가래를 줄이며 호흡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깨끗이 손질한 생강을 얇게 썰어 물과 함께 20분 정도 끓인 후 따뜻한 차로 마시면 감기 예방은 물론 폐 건강을 지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꿀을 더하면 항염증 효과와 함께 맛도 좋아져 꾸준히 마시기 좋습니다. 폐 건강에 유익한 음식 다섯 번째는 도라지입니다. 예로부터 한약재로도 많이 쓰이는 도라지는 기관지 건강은 물론 항암 작용과 혈관 건강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도라지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기관지의 분비 기능을 활성화하여 가래를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도라지는 감기, 급성 기관지염, 폐렴, 천식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특히 도라지의 소염, 진정, 항알레르기, 해열, 진통 등의 다양한 효능은 폐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이어서 겨울철에 자주 겪는 목감기나 기침 증상을 개선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도라지를 나물이나 무침으로 섭취할 수도 있지만 따뜻한 물에 우려내어 차로 끓여 마시면 폐를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방송에서 소개된 도라지 귤즙은 도라지와 귤을 함께 먹을 수 있어 건강 효과가 배가 되는데요. 이는 귤에 포함된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폐의 염증을 줄이고 유해 물질로부터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도라지 귤즙을 만들려면 도라지 1개, 귤 5개, 물 100ml가 필요합니다. 먼저 도라지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이 씻은 후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귤은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므로 껍질째 깨끗이 씻은 후 5분 정도 물에 담가 잔류 농약을 제거한 후 꼭지를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이제 믹서기에 도라지와 귤, 물을 넣고 곱게 갈아주면 폐 건강에 좋은 도라지 귤즙이 완성됩니다. 이 즙을 식사 전 한 잔씩 꾸준히 마시면 기관지 건강과 천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 습관들도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는 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폐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생활 습관 중 하나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수분은 호흡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폐와 호흡기의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투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분은 체내 다양한 대사 과정에서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하여 폐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람마다 나이와 식습관, 체중, 건강 상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하루 얼마의 물을 무조건 마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을 위해 수분 섭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몸에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폐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 유지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폐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중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유산소 운동은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폐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매일 30분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걷기, 계단 오르기, 수영 같은 운동이 유산소 운동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호흡 능력을 높이면 폐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폐를 강화하는 자연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건강한 폐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는 폐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체중이나 지나치게 마른 상태는 폐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인 사람들은 심폐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이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복부 지방이 많더라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폐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체중이 너무 적으면 영양 부족과 근육량 부족으로 폐가 더 취약해질 수 있으니 폐 건강을 유지하려면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 평소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폐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